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진단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인 SN, STEC이 되겠는데요. 네. 자, 매수하셨던 가격이 48,50원입니다. 수익 좋습니다. 거의 맞아요. 한 20% 되고 있고, 그리고 비중도 한 30%가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도 또 장 후반에 또 강한 또 상승세를 또 맞아요.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를 찾아보시다가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덜 오른 것 같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셨고요. 네. 방송에서도 SN, STEC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믿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뭐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꾸준히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지금 관련해서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 김영일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 보유 좀 근거 좀 알려주세요. 이 SNS 틱은 이제 노광 공정에서 포토 블링크 마스크 이제 하는데, 그러면 여기 하려면 이제 장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방 산업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노광 장비 쪽에는 DUV 심자외선 장비들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30나노미터급 이상에서 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를 ASML이 주로 장비를 이제 납품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ASML 장비를 출하가 이렇게 되면 많이 되면 이 회사는 SNS는 그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를 하면 되죠. 아까 같이 보면 되네요. 네, 그렇죠. 같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ASML이 장비를 공급을 지금 많이 늘어났을까? 그러면 아직 그렇게 늘진 않는데, 그래요? 이 SMIC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주로 이제 ASML 그 장비를 갖다 썼는데, 30나노미터면 그렇게 기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적어져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자외선 EUV 공정에는 10나노미터 이하, 뭐 이제 25년도부터는 ASML 뭐 하면 2나노, 3나노 이렇게 내년부터는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지금 수요가 많아야만,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으면 이 극자에서 비싼 이걸 해도 되는데, 지금 수요가 줄어 있으니까 아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블랭크 마스크도 당연히 소비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하이엔드급 말고 미드엔드급은 좀 나가고 있어서 좀 좋아요. 그리고 중국의 SMIC부터 해서 중국의 이 회사가 매출의 시장 점유율 한 30% 되거든요. 블랭크 마스크. 왜냐하면 이 블랭크 마스크 대다수 일본에서 과거에 우리가 삼성 수입을 했는데, 2018년부터 일본 수출 규제하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완전 기술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본 거는 못 가니까 이제 한국계 중국으로 간 거예요. 기술 개발 오히려 수출하면서. 그래서 삼성전에 들어간 뭐 아직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러면 주가는 이미 과거에 국산화된 일본에서 한 국산에 우리네 거 이제 많이 쓰는, 그래서 그 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부터 실질적으로 주식은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2020년도 코로나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쫙 해서 실적도 잘 나오는데, 그 다음도 계속 못 갔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좋으면서 같이 올라가서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을 장기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적정 주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AI 반도체처럼 뭐 이게 다 뚫고 갈 거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 거래가 지금 아주 적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거래가 늘어야 되거든요. 네. 거래가 적은 상태에서 돌파하려면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54,000원 정도 55,000 내외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큰 관심이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잠깐 뭐 기관 좀 산 거 있는데 추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반등 시에 저는 보유했다가 팔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뭐 한 53,000원 여기 한 10% 정도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43,000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 업황적으로 봐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도 보유인데요. 또 뭐 비슷하신 의견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반도체를 좀 후발주자로 따라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탈만한 반도체 종목이 SNS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시장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 거고 SNS텍이 결론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비메모리인 거고 이제 또 이 미세화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든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TSMC를 따라가야 되고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너무나도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고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성능 증가는 미세화에도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SNS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줬는데 올해는 공장 투자에 놨던 거 그리고 또 새롭게 투자하는 공장, 즉 계속해서 캐파가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들고 가면 수익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앞선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해주는 무언가 힘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한 힘이 아주 잘 들어와 줬죠.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SNS텍은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는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다음 매물 구간은 딱 조금 더 이제 봐서 한 52,000원 정도까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손절가는 한 44,000원 정도를 가져왔는데 손절가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수익 극대화를 잘 할 것이냐 요것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52,000원 안내 드리고 이 구간 위로는 이제 또 이 단기 고점 매물 구간이 있으니까 또 요거 소화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52,000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만약에 소화해준다면은 한 57,000원 정도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SNS텍은 지금 긍정적이니까 그냥 구분하게 수익을 만끽하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분석해서 믿음이 생기셨는데 그거 맞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될지 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 중에 매물벽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보단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하자면요. 최병훈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두 분 다 보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도 비슷한 구간대입니다. 최병훈 전문가 53,000원, 김영일 전문가는 5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3,000원, 44,000원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과 함께 또 사연들도 남겨주고 계시는 것 좋아요.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면 또 그에 맞춰서 전략 짜드리니까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콩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볼게요. 한화 시스템입니다. 17,770원의 비중은 6%인데 중요한 건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약간 이제 손실도 오후장에 좀 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6%니까 뭐 어디까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최근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전고점까지 뚫어낼 수 있는 상승이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예. 일단 주봉 차트 기준으로부터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한 30% 정도 더 고평가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가가 낮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 방산 이제 군 지휘체계라는 시스템 솔루션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적어요. 이런 쪽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야, 비행기 팔고 네,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적게 마진이 적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뭐 한 매출액이 한 자리 두 자릿수 나올 거라 예상 뭐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내년부터는 한 자릿수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지난번에 이미 21년도에 2만 원 갔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의 20배 정도 내년에 영업이익 20배 정도니까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잠깐 뜰 때는 외국인들이 공격적 90만 사가지고 그런데 계속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도 그렇지만 단기적 조정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가면 갈수록 방산 모멘텀은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서 네. 일단은 손절 지금 상 가격이니까 22평선 기준으로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17,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붕괴되면 손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화 시스템 매도 의견입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방산 업종 자체도 약간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네스님의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4,000원에 5% 담으셨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면서 목표가 질문 주셨어요. 로보스타 오늘 34,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크게 두 번의 급등이 있었고 어쨌든 우상향 추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기 대응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아마 제가 저저번 주에 로보스타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고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보스타는 지금 여전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장중에 한 8% 정도 급등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안내드린 목표가가 한 4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상승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그럼 최근에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저번 주에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또 AI가 묻어 나올 수 있는 섹터 해가지고 로봇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최근 시장에서 로봇이 계속해서 AI가 접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I를 로봇에서 집어넣어서 AI 로봇을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LG예요. LG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비서 로봇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비서 로봇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AI 로봇이겠죠. 그러면은 AI 로봇이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 LG와 관련 있는 기업이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LG의 지금 현재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로보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살짝 아깝기는 한데. 아, 그래요? 뭐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로보스타는 지금 현재 이 AI 로봇 키워드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도 너무 긍정적이죠. 지금 현재 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좀 소화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미 이제 한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준 상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 초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37,000원, 2차 목표가 4만 원 안내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도 된다고 하셨고 채팅창에서도 로보스타 살려고 째려보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로보스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능력들 또 가능성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로보스타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4만 원으로 쭉 수익 가져가시면서 보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염연예인 영화님께서 네. 알테오전 올려주셨는데 동방 박사님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예전에 종목 상담할 때보다 아닌 실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잘 배워가고 계신가 봐요. 네, 많이도 배웠고 겸손도 드셨어요.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종목 상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테오전은 18만 원에 사셨고 따라가셨군요. 예, 20%의 비중입니다. 실력이 조금 좋아진 거 맞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홈날 준비 되셨습니까? 홈날 준비. 자, 그래가지고 단기 중기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만 원 샀으면 만약 3월 5일날 샀으면 잘 산 거예요. 아, 진짜요? 급등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급등제 되는데 네.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4일 조정받고 5일째 딱 가는데 여기가 18만 원 갈 때 샀거든요. 그럼 정확히 첫날 사신 거고 만약에 최근 들어서 샀다면 며칠 전에 이번 주나 그러면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은 그냥 항상 보면 이 급등주들은 그냥 고점 뚫을 때 그때 빨리 단번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 그러면 계속 기다렸다가 팔자면 또 추가 매수 이렇게 해도 지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돌파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20%인가 내일 예측 매매입니다. 내일 10% 정도 팔고 네. 손절가는 18만 9천 원입니다. 18만 9천 원 분개하면 안 되고 왜 내일 정도 매도를 절반을 하라고 그러냐면 오늘 HLB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흔들렸죠. 그래서 4% 하다가 뭐 15%가 마이너스 갔다. 그럼 윗꼬리에 달고 있고 달았으니까 이것은 이미 가격 쇼크가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에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실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사실은 이제 HLB가 선도주죠. 올해 네. 작년부터 12월부터 바이오 제약이 좋을 때 선도주기 때문에 HLB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서 무너지면 당연히 알테오전도 물론 4월달에 암마케가 있지만 그 전에 좀 비중을 줄여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테오전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 지금 5주차 양봉인데 이렇게 5주차 양봉일 경우가 이 거의 잘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가열권에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보시면 이미 스토캐스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음봉을 준다면 이것은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18만 9천 원 손절가 드리고 내일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좀 가볍게 가시죠. 부담 좀 줄이시고,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비중이 많습니다. 손절가 18만 9천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또 네. 추가로 더 말씀을 더 해주신 게 내일 음봉 나오는지, 이게 또 조정의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민님께서 지금은 종목 분석해주는 시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진단이요, 진단. 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살펴볼게요. 조민경님의 종목이고요. 15만 5,700원 매수하셨네요. 10%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이분도 단기로 들어가셔서요.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현대오토에버 좀 조용하다가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 빨간 기둥이 살짝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웬만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혹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 현대나 기아차가 올해 판매량 자체는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매출이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올해 판매량을 살짝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그렇게 크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북미향이나 인도향 차량 매출이 다시 한번 올해 또 꽁충 뛰어 올라와 주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미 또 사측에서 보수적인 또 이 목표치를 제시한 상황에서 현대오토웨어가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현대오토웨어가 지금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윗구간의 매물대도 두텁기 때문에 이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현대오토웨어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 앞선 구간을 싹 다 소화를 해줘야 돼요.
싹 다 소화해주면서 굉장히 또 큰 물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현대오토에버가 그냥 또 다 부숴버리는 이러한 실적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은 성장성을 또 보여준다라든지 그게 당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반등 구간을 봐서 1차 목표가 16만 원 안내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안내 드리면서 손절가를 이탈하든 혹은 1차 목표가 근처에 오든 네. 이 종목은 웬만하면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에서 빠를 것이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대응 여쭤보셨으니까요. 빠르게 좀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요 가격 라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마당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것저것 좀 많이 보시면서 LNF를 좀 파악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5만 5천 원,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좀 흐름 좋죠?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자, 우선 이분께서는, 사업의 그런,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는데, 수급, 메인 수급인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이전 이슈로 오르는 건가요? 이렇게 이슈까지 체크를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적자 전환했는데 샀다. 그러면 관점이 실적보다는 전망 아닐까. 그리고 코스피 이전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이틀 전에 음극재 공장 짓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중장기 전망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동방 박사님 진단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LNF는 올해 흑자가 좀 많이 날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적자로 지금 컨센서스 해놓고 있고요. 네. 1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 같고요.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 걸로 보이는데 1분기가 적자가 얼마 나온지 관심이 있는데요. 1분기도 4분기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좀 적자가 소폭 나지 않을까. 그러면 고성장주인데 양극재니까요. 만약 적자 나올 때 불안해서 내가 손절한다니 하면 고성장주는 적자 날 때 사야만 수익이 커요. 적자 날 때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나는 시점에 살 때가 제일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흑자가 많이 나고 1분기, 2분기가 양극자 많이 났을 때 그걸 보고 이게 많이 났으니까 이제 샀을 때는 전부 다 손해입니다. 하반기가 있으면 1년을 봤을 때. 근데 작년에 여름에부터 작년에 적자가 났던 예를 들어서 엔캠이라든 만약 적자를 이제 이렇게 안 좋았던 엔캠 적자 안 좋았던 게 올해 흑자 확 돌아서면 사는 게 가장 또 많이 올라가요. 흑자하는 기간에. 그래서 LNF는 지금 테슬라가 물론 이제 업황이 좀 그렇더라도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물량이 올해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될 걸로 보여서 이제부터는 이 LNF도 추세 반전보다는 회복 정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저는 이 올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목표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네. 25만 원까지 올해 단기적인 목표가를 보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은 이미 13만 원 내외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건 주가가 시세가 거의 안 났거든요. 적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올해 지금까지 났던 영업이익보다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34만 9천 원 25년까지 반드시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10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까지 가도 상관없는 주식이고요. 현재는 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 아주 싸게 잘 산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는 20만 원 쪽에 20만 5천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팔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길게 가도 되고요. 매수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는 건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5천 원. 예, 알겠습니다. 자, LNF 관련해가지고 우선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런 적자 전환도 어쨌든 해소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까지만 봤을 때의 목표가가 20만 5천 원이고요. 올해 네.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다음 달 정도까지 예. 20만 5천이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가 내년에는 사성도 좀 더 그렇죠. 예, 가장 높을 수 있으니까 만약 여유 있는 자금이시라면 끝까지 들고 가셔가지고 네.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매수 문의 주셨네요. 전미선 님이 남겨주셨고요. 에코앤드림을 사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네. 에코앤드림은 5천재는 57,200원 오늘의
종가이고요. 이 종목이 전구체 관련주로 해서 올해 2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9만 원 근처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9만 원을 딱 찍지는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또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는 조금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단기 조정일지 지금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 바퀴 돈 종목인지 다시 올라갈 종목인지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앤드림은 저는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에코앤드림이 최근에 좋은 이슈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일단은 뭐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이제 또 이 수주 계약, 그것도 조 단위로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하나 나와줬는데 지금 에코앤드림이 현재 약 한 5천 톤 정도의 이제 전구체를 또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또 새만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캐파를 3만 톤까지 늘릴 거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국내 전구체는 내년까지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공급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또 수요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타이밍인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갈 자리에서 사면은 좋은 수익이 나오겠지만 떨어질 자리에서 사면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코앤드림을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약간의 밑꼬리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에코앤드림을 기대할 만한 건 오늘 살짝 밑꼬리 그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슈는 교환사채 발행, 네. 자사주 처분 이슈 있었죠. 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물량도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하락에 대한 이슈가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밑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바닥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앞선 구간에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그때가 타이밍이 되는 거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물량이 빠져나오는 흐름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살 종목이 없느냐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에코앤드림이 그동안에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한 바퀴 돈 상황에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현재 상황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향후에 확실하게 지지받고 물량 들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고 물량 들어가는 타이밍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아직은 좋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지되는지 일단 하락이 멈추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수급도 같이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보다 더 좋은 종목 많대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 공개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바늘꽃님께서 대한전선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한 3%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9,300원까지 딱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이제 사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세가 좀 4거래일 동안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는 흐름.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사도 되는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대한전선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짧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파는 것은 외국인들도 개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5% 있는 현대일렉트릭 외국인 25% 지분 네. 갖고 있고, 현재, LS 일렉트릭은 15%? 이건 지금 7%예요. 늘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관심, 외국인 원래 개미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전선주를 굳이 지금 전선주가 변압기 쪽이 훨씬 그렇죠. 더 나은 거죠. 네. 그럼 얘들도 초고압 케이블 해서 미국이나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해서 수출도 하고 하니까 좀 이익이 늘었으니까 작년에 800원 내외 나오고요. 올해도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적정 주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 주가가 이게 싼 게 아니라 9,3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식은 몇만 원이고 이건 9,000원이니까 이게 싼 게 아니고 가치를 따져보면 이게 오히려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보다는 더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혹시 저는 대한전선에 신뢰가 없어요. 옛날 십몇 년 전부터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요? 이게 주식이 보면 과거도 그렇지만 저 위에서 저렇게 내려와서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한번 실제 이렇게 보면 잠깐 딱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요. 또 한 번 올라 내려가고 단타 소나기 작전하듯이 하루 뗐다 내려가고 일주일 때 내려가니까 이걸 수익을 못 내는 게 계속 갖고 계속 내려와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전선주도 좋아지는데 이것도 좋아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내가 잘하는 종목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 1등주로 가든지, 아니면 1, 2, 3등주로 가든지, 그래서 이것은 아예 관심을 빼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 원짜 이하를 자꾸 사고자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잘 알고 해서 정말 몇천 원짜리도 해서 앞으로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중소형주 찾으면 제일 좋거든요. 가장 수익이 몇 배씩 나오고. 지금 이런 주식은 이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력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한 번 가면 또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관심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매도인 걸로. 네. 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10년 관심 제외. 전부터 안 보셨던 게 바로 이 종목이랍니다. 대한전선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다른 쪽을 지켜보시자라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부잣집 셋째 딸님의 종목입니다. 예쁘시겠네요. 예.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나는 게 저의 좀 꿈이기도 한데 부럽습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자, 솔리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7,286원입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장단기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1.5% 상승을 하긴 했지만 솔리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작년 8월에 거의 저점 부근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추천해 주시자마자 바로 이 종목이 좀 상승세 강하게 나오면서 수익률 30% 가까이 났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는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손실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자님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6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게 이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 매수를 말씀드렸던 게 요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힘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이제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들어가주고 그 힘을 기반으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다만 그 힘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 약상승 정도만 나오고 조정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가셨던 고점 구간은 결론적으로 이전 구간에도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못 가면은 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정리를 해가지 신규로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5G 종목들은 분명하게 가기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와줬고 올해에도 실적이 지금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수출 건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호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5G 쪽에서 지금 현재 또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가 오픈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나 제조사가 달라도 이제 그 제조사가 다른 이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에 또 어느 정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픈랜이 이제 개화 초기고 아직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얼마 없는데 솔리드는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6G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오픈랜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항상 5G 관련된 종목들은 이야기 될 때만 상승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이냐?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올 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단순 지지받는 거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시면서 과연 수급이 들어오는가, 요거를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1차 목표가 6,100원, 2차 목표가 6,500원 이 정도로 또 차근차근히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구간을 차근차근히 뚫어주는지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5G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 앞으로 시장에서 다가올 만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현재 호실적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고 있는 섹터이기는 하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한번 잘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타이밍에 이슈가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뭐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AI라는 키워드가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5G나 6G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로로 상승이 나오겠죠? 실적은 지금 당장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모멘텀, 뭐 이제 머스크가 갑자기 발언을 해준다라든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와주면 솔리드가 또 타이밍이 올 거니까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손실 회복의 기회는 온다라는 점, 그 이슈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때를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글로벌 증시 상황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약간 방향성이 살짝 1시간 전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어떤 얘기가 있나 했더니 EU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이걸 최종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쟁력을 꺾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1시간 전에 있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다우는 뭐 한 0.06% 밀리지만 나스닥 쪽에서 한 0.4% 정도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악재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오늘은 조정받고 출발을 하는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